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이미 년 새 부동산 시장은 하락장 속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 속에서도 매매와 전세 시장의 이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역대급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10배 이상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요. 전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영향은 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과 강력한 대출 규제는 물론이고요. 대출을 앞둔 관망세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풀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각각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바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와 문자 또는 노란톡방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때는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하실 부동산 고수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안현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부동산의 올바른 비기 그리고 오르고 내리는 시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이 시청을 하시면서 반드시 부동산의 오르고 내리는 시점을 보는 안목을 반드시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는 강의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대출과 금리, 부동산 전망은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좀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대출은 계속해서 좀 막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예. 지난주, 지지난주 막 이제 금리가 오른다 만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벌써 1.25%까지 올라버렸는데요. 자, 대출과 금리 그리고 부동산 전망. 왜 이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알면은 부동산을 어째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대출과 금리를 왜 얘기했느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와 동시에 법 규제 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 인구수와 그다음 경제 성장률이 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항상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부동산 사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인구도 늘고 있었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사신 분이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보유하신 분은 계속 상승하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 어떻게 되죠? 항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게 아니라 실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실제 이렇게 높은 데에 사셨던 분들이 고생하셨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이 시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단기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 규제와 그리고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신다면은 자신이 부동산에 투자에 대한 하나의 그
노하우를 반드시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어떤 상태냐? 우선 이거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금리가 한때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0.5%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8월 달에 0.75%, 그리고 11월 달에 1% 올라갔다가, 그리고 14일 날 드디어 0.25% 더 인상해서 1.2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1.25%, 1.5%는 특별히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왔던 금리고, 오히려 코로나 시점 이전에 정상화됐던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금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분기별로 3개월마다 상승시키는 게 그게 보통인데요. 11월 달 그리고 1월 달 단 2개월 만에, 분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2개월 만에 이 금리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한 큰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나라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미국을 봐야 돼요.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낮았던 이유는 또 미국 금리가 낮으니까 똑같이 낮춘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이 지금 예상치를 이렇게 막 계속 분기별로 올린다라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바뀌기도 하고.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또 어떤 뉴스가 났느냐? 자, JP모건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연방준비제도 패드에서 6에서 7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금리 굉장히 혼탁한 양상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코로나 시점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은 2023년이 지난 다음에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빨리 앞당겨졌고, 작년만 해도 올해 하반기 돼서야 미국은 금리 올린다고 했었는데 벌써 3월 달에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아직 미국이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올렸으니까 괜찮을까요? 아마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을 테고요. 지방선거도 있을 테고. 자, 이주연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3월 31일 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만약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면은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계속 높은 물가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높은 물가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될까는 이 부분을 꼭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했다가 다음에 얘기할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금리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 금리가 오르는 거는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금의 유동성이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은 자금의 유동성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지면은 바로 부동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참 재밌었던 게 뭐냐? 이번 정부 들어서 왜 그렇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을까요? 자, 그것을 이 금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작년 딱 올해 넘어오기 1월 오기 전만 해도 신문이라든가 각종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 금리는 1.25%에서 멈출 거다. 또 하나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이 많지가 않을 거다. 올해까지는 공급이 많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돈 대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산인 부동산도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금리라든가 돈이 투입되는 거를, 이 자금의 유동성을 무시하고 한 말이에요. 자,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급여가 상승이 일어날 때, 자, 이게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그런 칼럼니스트들이 말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을 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해왔고, 부동산 산 사람은 부자가 된다.
초등학생 애들도 이런 얘기는 자기도 들어봤고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랜 시간 2013년부터 굉장히 2%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자,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왔던 시기죠. 근데 이렇게 안정되어 왔던 시기에 오히려 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물가 오른다고 부동산 가격 오른다라는 얘기는 틀렸다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와 경제 문제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할 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데요. 부동산 개발, 그다음에 나라에서 직접 개발하고 돈이 투입되는 곳, 그런 곳은 대규모 보상도 풀리고 실제 그런 곳이 발전되고 특히 일자리들이 이런 곳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곳을 저는 많이 이제 투자해서 굉장히 중요 관점으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전국의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 수도권의 부동산,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자기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데 그 전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금리라는 겁니다. 이 금리. 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이 금리가 내려가고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을 때는 자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실제 이 경제 상승이나 이거를 떠나서 벌써 우리나라 부동산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이 이미 부동산을 의식주에 사람이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벌써 사람들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돈 굴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 방금 이게 뭐죠? 금리가 내려가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대출 시장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건 뭐죠? 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심리는 어떤 때 상승을 일으키느냐? 아직 이 부동산이 비싸더라도 아직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라는 심리가 작용되면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키죠. 또 하나의 심리를 작용하는 게 뭐냐? 돈을 굴려야 하는데 자기가 돈을 굴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라는 말이죠. 돈을 굴릴 수 있느냐? 보통 사람들 돈 굴릴 때 크게 돈을 굴릴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돈을 갖다 쓰나요? 보통 은행 같은 데에서 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인가요? 기업조차도 은행에서 큰 돈을 굴릴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돈 굴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많아졌을 때 부동산 상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기억하신다면은 이제 이번 정부와 저번 정부 때 부동산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까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정확히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 지역 부동산에 돈이 투입되거나 개발되거나 그게 가장 좋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 부동산에 신경 쓰게 됩니다. 자, 그런 때는 이 금리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번 정부 때 믿을 수 없이 부동산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무엇냐? 실제 지금 봐보실까요? 2015년에서 2022년 1월 달까지 지금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2% 금리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자, 이번 정부 들어서 그나마 한 번 정도 부동산이 잡힌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2019년 이 시점입니다. 그때 보시면 어떻게 되죠? 금리 상승이 연속 2번 정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자,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금리를 따라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이 달러가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터키가 왜 부도가 났느냐? 아니,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데 자기네 물가 안정화시킨다고 이제 경제 부양한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다 보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나라가 부도난 거예요.
자, 이거는 IMF 때도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급격히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2019년에 잠깐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정화될 뻔했는데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 국가에서 무슨 규제 같은 거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뱅크가 이 시점에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터넷 뱅킹 은행들이 대출을 내면서 인터넷 전화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있었을 거예요. 막 대출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인터넷 시장하고 또 싸우다 보니까 실제 실물 은행들도 그때 대출을 많이 하던 시점이 벌어지면서 부동산이 잡힐 뻔했던 게 잡히지 않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금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시점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하락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또 특이하게 올리는 게 있어요. 미국이 금리 안 올렸는데? 근데 우리나라 금리 올렸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미국이 경제위기 맞이하고 나서 달러를 마구 찍어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그거를 다시 되파는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인데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물가가 막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어떻게 해야 하죠? 달러 가지고 원자재를 갖다 사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우리나라의 금리 물가가 막 상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거 올라갈 때 금리 안 올리면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자, 2010년에서 2011년대에 굉장히 금리 상승이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금리 상승이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부동산 하락이 와요. 그래서 이 시점 어떻게 되죠?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잡았다? 실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했죠? 부동산이 내려가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 전세 대출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에 방송했었던 전세 대출 그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전세 대출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갭 투자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자,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서울 수도권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에서부터 슬슬 올라가는 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세종시와 각종 혁신도시에 아까 본격적으로 직접 돈이 투자되고 개발되면서 그 지역을 올리는 그런 게 나타났었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금리가 매우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없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났죠. 자, 믿을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0%대 금리가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 미국도 0% 금리였고요. 자, 문제는 뭐냐? 이거를 알 수 있으면 금리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 내리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전세 대출 얘기하면서 그 시점에 얘기했던 게 K자 곡선을 그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K자 곡선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코로나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없는 경제 성장률을 이뤘고 그다음에 또다시 역대 최고치의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그건 뭐죠? 돈 버신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막 소상공인들 막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잖아요. 안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K자 곡선을 그리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제 흐름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할 수가 있잖아요. 양극화. 자, 방금 방송 처음 시작 멘트에서도 어디 상위 20%는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또 멈춰 있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자, 그동안 이 부동산에 거품을 낀다라는 거 올라간 부분이 있어야지 내려오는 거품이 낀 그 부분이 있어야 내려오는 게 생깁니다.
그러는데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이건 뭐지? 자, 1.5%에서 1.25%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 왔다면은 이 시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못 버티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5%나 1.5% 원래 평균적 그 부분에서 투자하셨던 분들, 좋은 거 가지셨던 분들은 올라가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양극화지만 또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부동산 용어로는 옥석 가리기. 옥은, 보석은 올라가고 좋은 거는 올라가고 돌멩이는 내려간다. 자,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가 1.25%, 1.5%가 저는 이게 이 평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유지해온 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시점 약 1.75%에서 1.5%가 아니라 2%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마 이거는 연말쯤 가야지 되지 않을까. 특별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물가가 어떻게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만약 1.75%, 2% 달성됐을 때 내년부터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공급이 일어나죠. 자, 올해는 K자 곡선을 그리고 내년에는 만약 이런 금리가 유지되면서 물량이 많이 쏟아질 때 그때 하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지는 시점에는 천천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가장 중요한 건 옥을 내가 골라냈다. 내가 이 부동산이 굉장히 좋다. 이거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다. 여기에 살면 만족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동산이 나왔고 내가 그걸 살 수 있다면 그 시점이 가장 올바른 투자 시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실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이 떨어지던 시점에도 어떻게 되느냐? 자, 2010년도에 공사 시작을 해서 2012년에 문 연 게 이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동탄 신도시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냐? 거대한 행정 일자리, 거대한 삼성 반도체 일자리가 갑자기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제 시작하는 점이라는 시작하는 시점에 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2016년 집값 하락하는 시기에도 이 지역은 뭐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제 개발, 돈이 직접 투자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돈이 투자되고 개발되는 그런 지역 일자리가 막 생겨나는 일자리가 시작되는 그런 곳을 찾는다면 어떻게 되죠?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위기의 시기라고 하는데 위기 있을 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그 기회가 여기에 있었고 실제 지방 쪽에 그 당시에는 지방 쪽에 각종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들어가면서 지방 쪽은 그래도 서울은 많이 떨어졌는데 지방이 덜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부동산 굉장히 혼돈의 시기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올릴지도 몰라요. 이유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금리를 꼭 살펴보시면서 그렇다고 자기가 투자를 안 하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실제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일자리 늘어나는 지역은 나라에서 직접 개발 의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얘기한 게 있었죠. 스마트 시티라고.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스마트 시티가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난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혹은 이런 것들 시작한 곳들은 그 시작 시점에서는 뭐예요? 시작하는 곳에서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간 게 있어야 거품이 낀 게 있다고 했죠. 자, 시작하는 거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거품이 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바른 부동산 투자 그리고 알짜 부동산, 부자 되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리가 오르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
오늘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항상 올해는 금리 오르는 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 이런 시기에도 꼭 세종과 동탄시처럼 일자리, 이게 대규모로 늘어나는 곳을 꼭 주목하시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의 진리는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곳을 가서 거기에서 먼저 부동산을 점하라.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한데요. 하락하는 곳은 많이 하락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빛을 보는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알부자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그리고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입장하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1대1 상담 소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란 톡방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상담을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예, 그 딸이 앞으로 그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네. 어디 쪽에 보유를 하고 계실까요? 당진의 네. 수청동. 수청동이요? 예. 예, 수청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토지 62-에 예. 2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두 필지요. 세 필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청동 토지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지 예.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필지를 3개씩이나 지금 질문을 예, 예. 해주셨네요. 예. 3개 수청동. 보유하고 계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필지가 농림지역이시네요. 맞습니까? 예. 예, 지금 보유하고 예.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예, 맞아요. 예. 당진시가 그동안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당진시가 최근 들어서 다시 빚을 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현대 자동차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런 자동차에 합판 같은 걸 대주는 철강 같은 게 동시에 빚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진시가 그런 자동차 그런 철강 부분에 그 합판을 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 당진시가 다시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수청
이지구 도시개발이 다시 진행이 잘 활발히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시개발은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도시개발 되는 동안에 이 영향 받으면서 그래도 땅값은 오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당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주변이 원래 원 도심이 좀 잘 커져야 하는데 원 도심 주변이 산 지형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위쪽에 아까 이 당진 한보철강 따로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쪽에 이제 또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합덕 쪽에도 많이 가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원시청 있는 곳에서 이제 발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당진시청이 수청동 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당진시청이 옮기면은 결국에는 제가 어느 부동산을 다 들여다봤지만 시청 옮긴 쪽 혹은 도청 옮긴 쪽 그렇게 행정 중심이 옮긴 지역으로 그 지역 부분으로 발전이 되는 게 보통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시청 옮긴 쪽에 그래도 가까운 쪽이고 그다음 합동 쪽으로 나가는 그래도 이동량이 제법 큰 길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만 이게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다리시다 보면은 그래도 발전 방향상 이쪽으로 발전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일단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말씀은 주셨거든요. 개발도 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다만 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을까요? 예? 상담 내용 도움 좀 되셨을까요? 예, 예, 도움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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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이 네, 좀 네. 있으세요? 예, 예, 저는요. 네. 그 인천 계양구 그 오류동에 네. 예, 번지수는 180번지인데요. 예. 그 오류동 그 신동 아파트 23평 그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전세 내놨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유를 해야 될지 앞으로 계속 전세를 놔야 할지 네네.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가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그런 고민이 예. 있으셨군요. 자, 인천에 예, 예.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전세를 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예.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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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예. 인천 검단 그쪽에 굉장히 가깝게 있네요. 예, 예, 지금 한참 전세 잘 나가고 새 잘 나갈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예. 지금 새 잘 나가죠? 예, 아, 여기 새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계속 전세를 그 놓고 있어야 할지, 그 보유를 해야 될지 제가 아니, 예, 전세 놓는 것도 그대로 보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매도할 이거는 어쨌든 보유하셔야 하는 아파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앞으로 전망은 그냥 꾸준히 올라갈까요? 여기 아파트. 아, 그럼요. 자, 지금 예. 보시면은 이 위쪽으로 굉장히 검단 지금 예,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예. 개발이 일어나는 그 동안에는 그 지역으로 아까 예. 얘기했죠.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돈이 예. 투자되는 개발이 이게 부동산을 실제 상승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면은 이 예. 옆에 있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걸 매도해서 예. 좀 다른 쪽으로 제가 좀 이제 갈아타기를 해볼까 해서 이제 아, 여러 매도해서 가지로, 다른 예, 쪽으로 예, 갈아타시려고. 그렇게 예. 하시려면은 그냥 예. 아무렇게나 갈아타시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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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직접 예. 이제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셔서 1대1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때도 왜냐하면은 상담도, 이거 예. 같은 경우는 어느 아파트로 옮겨 타시는가 뭐 그런 거를 따져야지 그냥 섣불리 옮겨 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더군다나 아.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혼조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갈아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자금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는 것보다는 당장은 이 아파트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서 이렇게 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이런 것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인천 이쪽 보시면은 제가 항상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쪽 보시면은 이화동 쪽으로 보면은 이화동 쪽이라든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쪽 아파트 이제 오류동 쪽으로 일자리가 또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제 한국GM이 뭐 그런 부지를 찾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점은 최소한 옮겨 가시더라도 이 검단 이거 완성되고 그다음에 밑에 이 테크노밸리 이런 거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라도 일자리 같은 게 여기로 들어오면은 옮겨 갔을 때 굉장히 아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섣불리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발전돼 가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발전되는 동안에는 이 아파트도 전망이 좋으니까 그때까지는 꼭 보유하셔라. 만약 옮겨갈 그런 마음이 굳히셨다면 그래도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일단 보유하고 계신 곳은 수요가 탄탄해서 보유하시기도 좀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옮기실 생각이시라면은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지도 좀 전달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지금 네. 저희 상가를 의뢰했는데요. 예. 네, 지금 상가 TV에 주소가 나오질 않네요. 네. 상가 주소가 어떻게 되실까요? 천안시 네. 서북구 서북구. 예, 불당동 네. 1485인가? 예, 1485 번지요? 센트애비뉴요. 예, 센트애비뉴 상가를 전망을 좀 문의를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 상가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괜찮을지 어떨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1층이고요. 127하고 128, 129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3개. 네네. 1층에 위치한 3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데 어떨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배달 시장으로 이제 상가 그 영향권을 뺏겼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상가 이제 불안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상가 잘 되는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가면은 거기는 그래도 상가가 잘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는 바로 시청 앞에 있잖아요. 네네. 예, 시청 앞에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다못해 더군다나 1층이니까 식당 같은 거 하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가예요. 그래요. 예, 그런 위치에 고맙습니다. 있는 상가인데다가 제가 이거 봤을 때 참 좋다라고 생각된 게 이제 막 신축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제가 들여다봤는데 바로 CGV라는 게 영화관이 떠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일 다니는 사람도 바로 근처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건데 상가 중에서도 제가 잘 되는 거 꼽는 게 직접 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집에서 본다고 해서 그 영화관 감동을 느낄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들어있는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가라고, 상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가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근데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일자리를 굉장히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업무 용지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에 사무실 같은 거 있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올 테고, 만약 머리 깎는 미용실이라든가 이발소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음식점도 요새 걱정되는 음식점도 잘 될 테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보면은 천안의 가장 큰 일자리가 또 이쪽에 위쪽에 바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아, 네네. 예, 많은 사람들은 다 천안 아산역 쪽 그쪽을 생각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행정의 중심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장 물 좋은 곳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결국에는 순리입니다. 지금 네. 이 천안 아유, 아산역 쪽이 고맙습니다. 지금 막 네네. 처음에 불당동 쪽으로 이제 천안이 중심을 옮길 때 이쪽이 먼저 개발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청 앞도 굉장히 잘 개발되고 잘 될 거니까요. 여기는 네. 굉장히 좋은 상가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결과가 좀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상가 보여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래도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토지 전망 궁금합니다. 124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문자 지역은요. 전라도 중에서도 이 북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부전동의 위치 토지를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쪽은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정읍은 굉장히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거쳐가신 그런 곳 중에 하나라서 제가 좋아하는 도시긴 한데요. 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가 그래도 이 정읍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라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정읍에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 뭐냐? 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읍에서 지금 활성화시키는 관광이 어떤 거냐? 정읍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내장산이 있는데 내장산의 관광 개발을 지금 정읍에서 무척 신경 쓰고 있으면서 자, 정읍에서 내장산 관광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옆으로 보시면은 정읍 첨단 과학 일반 산업단지하고 그 있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으로 보면은 뭐가 있느냐? 자, 정읍시 이제 내장산 문화광장이 있는 이 관광단지를 이 지역에 형성해 놨습니다. 그냥 형성한 거는 아니겠죠. 어디에 형성됐느냐? 자, 보시면은 정읍에서 이 내장산 이 저수지 있는 부분하고 그 옆에 보시면 이쪽도 보시면은 용산 저수지가 있는 이 지역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조금 옆으로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개발이 활발히 지금 정읍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 지역에 직접 돈을 투자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망이 아직 시골이라서 뭐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 광장 주변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전북은행,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까지 연수원을 다 이쪽으로 유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이 이 사진으로 보셔도 지금 표가 나지만 계속해서 공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전주하고 정읍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전원주택 찾는 대로 굉장히 인기가 있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데는 최근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꼭 보유하셔라.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읍 자체에서 관광지 개발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고 산업단지와 각종 연수원이 위치해 있고 공사가 한창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참고해보시고 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니까요.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토지의 전망과 매도 여부 문의드립니다. 813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양평입니다. 이곳은 요즘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도 짓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예, 지금 질문해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실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일자리를 굉장히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풍수상 이 물류가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원주택이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 쪽으로는 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쪽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뻗어나가는 345번 길 이 앞쪽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그 방향이 완전히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가는 70번 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주변에 다른 남면이라든가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방향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좀 산속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답답한 지형이기 때문에 가끔씩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전원주택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딱 길 한가운데 논 위에 지금 논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원주택들 들어온 곳들 보면은 산자락, 산 붙어 있는 곳에, 이렇게 산 붙어 있는 곳에 그래도 이쪽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풍광이 좀 좋게 나오는 곳들만 전원주택이 되어 있고, 보유하신 게 하필이면 농림지역이네요. 이렇게 지금 전원주택 그나마 들어선 것도 그 산자락인 것뿐만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뭐 보전관리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자가 붙은 건데, 지금 보유하신 게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갈아타실 수 있으면은 한 번쯤 갈아타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양평에 위치한 토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토지의 위치가 조금 안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갈아타시거나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에 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자리 마련돼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보자 오늘도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